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백종현입니다. 저희는 이번 세미나 주제로 UAV 기반의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개선 방법과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무실 노승민 주임과 공동 연구로 진행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기존의 해양 쓰레기는 어떻게 조사되고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본론에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개선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의 해양 쓰레기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해양 쓰레기는 우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금액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해양 쓰레기 조사와 통계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해양 모니터링 체계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양 쓰레기의 위치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15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76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해양환경관리법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폐적물 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 관리법에는 해양 쓰레기의 조사와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법 제6조 해양 폐기물 실태조사에 의거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해양 쓰레기는 어떻게 조사되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주관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방식과 일제조사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국 40개 해안 정점에서 조사되어지고 있으며 연간 6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주된 목적은 해안 쓰레기 신규 유입과 유출량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조사 방식입니다. 일제조사 방식은 쉽게 설명드려 해양 쓰레기의 전수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간 4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해양 쓰레기의 전수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육지부 자연해안 약 3,770km 중 단 1%의 조사만으로 해양 쓰레기의 총량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조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100m 길이의 해변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100m 길이의 해변을 5m 단위의 20개 소구간으로 다시 한번 분리한 다음 이 중 무작위 4개 구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제조사의 경우 여기에서 산출된 양을 아래 통계식에 대입해 해안 쓰레기의 총량을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존의 조사 방식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접근이 힘든 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원의 숙련도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단 1%의 조사만으로 해양 쓰레기의 총량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목적에 따른 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조사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추정이 아닌 정확한 해양 쓰레기 산출량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정확한 해양 쓰레기 산출량을 구함으로써 해양 쓰레기 수거객 수입 시 그 양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배분함으로써 수거 관련 예산 효과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UAV, 즉 드론을 활용한 연안지역 촬영 시범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론의 기동성을 활용한다면 사람의 접근이 힘든 지역도 관측이 가능할 것이고 대단위 촬영을 통해 해양 쓰레기의 위치와 최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드론 촬영 전 CCTV를 선점해 영상을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다른 사업에도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영상의 오차 정확도를 10cm 이하로 낮추고 각 사업의 공동 좌표계인 3개 측지기로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섬 바로잡기, 공유수면 관리, 바닷가 실태조사 같은 사업에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각 사업 모두 이미 드론을 활용해 선행 연구와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영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개선 방법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시범사업 지구는 사람의 접근이 힘든 도서지역인 완도의 어룡도와 애작도 그리고 신안군의 임자도로 선정했습니다. GCP를 선정하고 드론 촬영을 했고 후 처리를 통해 얻어진 정사영상 사진에서 해양 쓰레기 면적과 최적을 산출했으며 또 일정 등급으로 분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완도의 애작도와 어룡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GCP를 선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GCP는 애작도에 총 8점 그리고 어룡도에 10점 선정했습니다. GCP를 선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60분, 80분이 소요됐습니다. 연안 지역을 촬영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애작도에서 32분, 어룡도에서 50분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임자도입니다. 신안군 임자도에는 총 119점의 GCP를 선정했고 촬영은 17군데에서 진행됐습니다. GCP 선정에 소요된 시간은 3일이고 촬영 시간에는 총 15일이 소요됐습니다. 연안 영상 데이터 취득을 위해 연안을 300에서 500m 범위로 노선 촬영했습니다. 또한 정사영상 취득을 위해 90도 직화 방향 방식 외에 정확한 해양 쓰레기 양 산출을 위해 45도 각도로 연안을 다시 한번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드론 촬영을 통해 얻어진 정사영상 사진에서 1차적으로 분지된 해양 쓰레기를 폴리고나 했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특성상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특정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양 쓰레기를 폴리고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 특성 평가 지침에 따른 가로 80, 세로 90의 전자회로 도각과 정사 영상을 중첩시켰습니다. 그 결과 애작도에선 14도각, 어룡도에선 37개 도각에서 해양 쓰레기가 추출됐으며 임자도에서는 154개 도각에서 해양 쓰레기가 추출됐습니다. 도각별 해양 쓰레기 면적을 정리한 표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사 영상과 도로명 주소의 도로 내역을 중첩시켜 해당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객 수입 시 육상으로의 접근이 좋은지 해상으로의 접근이 좋은지 판단해 분류해봤습니다. 임자도의 도각별 해양 쓰레기 면적과 접근 방식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다음으로 해양 쓰레기의 최적을 산출했습니다. 벤틀리사의 컨텍스트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해양 쓰레기를 3D 모델링하여 어렵지 않게 최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각 도각별 해양 쓰레기 면적과 최적을 다시 한번 정리한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안을 45도 각도로 다시 한번 촬영함으로써 최저값 산출의 가장 중요한 높이값의 정확성을 도모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해양 쓰레기의 양과 실제 존재하는 해양 쓰레기 양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작도와 어룡도 각각 두 군데에서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봤고 비교해본 결과 애작도에서는 87%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어룡도에서는 무려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해당 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해양 쓰레기 양이 의미 있는 가시장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의해 등급을 나눠봤습니다. 보시는 등급량 기준표는 기존의 해양 쓰레기 일제조사에서 사용되던 기준표를 인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기준량처럼 100제곱미터당 최적을 산출하기 위해 가로 80, 세로 90의 전자회로 도각을 10m 바이 10m로 72개 등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격자를 추출해 총 해양 쓰레기의 최적과 이 최적을 이 격자 수로 나누어 앞서 보셨던 표에 의해 등급을 나눴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정사 영상 사진상 분류되는 해양 쓰레기의 종류를 위와 같은 표에 의해 코드 번호를 부여하였고
등급과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임자도의 등급과 종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 등급을 평균해서 산출해본 결과 애작도는 7등급, 어룡도는 8등급, 임자도는 6.7등급이 나왔습니다. 단순 해양 쓰레기 분포도만 보았을 때 어룡도가 가장 먼저 해양 쓰레기의 수거 대상지가 돼야 될 것이며, 어룡도의 주된 쓰레기는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원과 장비를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애작도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가?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1,000만 원으로 해안 전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가? 이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략적인 수거 비용도 한번 산출해봤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수거 비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무게당 해양 쓰레기의 수거 비용이 책정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해양 쓰레기의 총 무게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무게는 산출된 최적의 중량계수를 곱해서 구했는데요. 이 중량계수를 구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각 종류별 해양쓰레기 무게와 부피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류별 총 무게를 총 부피로 나눔으로써 개별적인 중량계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티로폼이 0.12로 가장 낮은 중량계수가 산출됐으며 봄과 0.3946으로 가장 높은 중량계수가 산출됐습니다. 또 본 연구의 중량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신안군 임자도 8군데에서 실제 해양 쓰레기의 개수와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스티로폼의 개수가 가장 많이 추출됐으며 무게 또한 개수에 비례하여 스티로폼 무게가 가장 높게 측정됐습니다. 각 구역별 실제 무게를 산출체적으로 나눠 중량계수를 구했고 평균 내본 결과 평균 중량계수는 0.1159가 나왔습니다. 앞서 모니터링의 스티로폼 중량계수인 0.12와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무게에 대한 표본이 적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중량계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 체적의 중량계수를 보해 산출 무게를 구할 수 있었고, 저희가 실제 측정한 무게와 산출 무게를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중량계수를 0.12로 설정해 각 섬의 해안 쓰레기 총체적의 중량계수를 대입해 총 무게를 구하였고, 톤당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 40만 원을 정해 최종적으로 해양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무게에 대한 표본이 적어 모니터링의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데이터 축적과 최적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가 지속된다면 무게의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관리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 적용 방안입니다. 기존의 전자궤도에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축적됐던 데이터들, 즉 조사 연월, 그리고 해양 쓰레기가 위치한 격자 번호와 등급, 쓰레기 종류를 취합하여 코드화함으로써 이 코드만으로도 1차적으로 해양 쓰레기의 수거 계획 수립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아직 고시 전인 해양 폐기물 관리법에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한다면 좀 더 확실한 해양 쓰레기 관리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양 환경 정보 지도에 해양 쓰레기 유입, 유출, 퇴적과 같은 정보를 탑재하여 전국적인 해양 쓰레기 산출 동향과 통계를 분석하고 조류와 수심에 의한 유입량을 파악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모니터링 개선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정확한 해양 쓰레기 데이터를 조사함으로써 사전적으로 해양 쓰레기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에 해양 쓰레기 처리의 효과를 증대시키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취득한 데이터가 섬 바로잡기 사업, 공유수명과 같은 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종합적인 연안관리 조사 체계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단순 촬영이 아닌 분기별, 연도별 지속적으로 촬영해 시계열적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가 될 것이며, 이는 목적에 따른 중복의 조사를 방지함으로써 연안 관리에 혁신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행정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세이브하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지켜나갈 환경 보전을 세이브하는 SOS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